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부인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은 뭔가 또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한 종목도 많아서 지난주 미증시는 이제 대형주가 지수를 올려놓고 거의 다 분위기는 좀 관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2+2 협의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미국과 회담한 국가들의 지수 상승은 그동안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재현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종목 구도에서 그동안에 이제 관세하고 무관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지수는 플러스였는데 보시다시피 하락 업종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5개 업종만 올라가고 6개 업종은 하락하고, 그래서 대형주들의 지수를 끌어올렸고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저랬고 재료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협상하고 있다. 또 협상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너희 관세 계속 올릴 거야. 높은 상태 유지할 거야.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강원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우려의 정점은 지나간 것 같다. 그렇다고 뭐 좋아가지고 쭉쭉 올라갈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우려의 피크는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 좀 숨고르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타났던 것 같고,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 달러가 그동안 약세 보이면서 엔화 강세, 그래서 엔캐리 자금,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캐리 자금이 확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달러가 다시 조금 안정을 보이면서 엔캐리에 대한 우려도 좀 희석이 됐고,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재료들은 대체로 다 반영이 된 거고 관세가 지금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더 강력한 어떤 재료가 나와줘야지만 여기서 한 단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 간에 무역 협의가 진행이 됐잖아요.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뭐, 미국에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는 낮춰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지,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 동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뭐, 테슬라가 9.8%, 엔비디아가 4.3% 올라갔는데, 이제 뭐, 지난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각각 저항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어떤 강력한 재료가 등장을 해줘야, 등판을 해줘야 이 고비를 좀 넘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면 미국도 이제 조금 매물 소화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중요한데 그동안에 보면 우선협상 대상국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지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우선협상 대상국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는 우선 협상 대상국이 아닌데 일단 만났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대체로 회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MSCI 기준, 그러니까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볼 때 지수 회복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주,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중반에 회의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고, 다른 나라 같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거냐,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면 어쨌든 관세가 먼저 떨어지는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이거는 뭐 기대일 뿐이고 아직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 매매가 되게 중요한데, 지난주에 변화가 있다면 금요일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다만 이제 저 6,300억 원 왜곡된 겁니다. 예, 저 카카오 블록들이 포함된 거니까 저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의 선물까지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건 하이닉스가 매수에 들어온 거는 좋은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가 아직 매도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세 우려를 완전히 벗어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안도감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순매수 들어온 건 좋은데 매수 종목군들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뭐 자동차든 삼성전자든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매수로 넘어가게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 추이를 보면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아래가 있잖아요. 4월 들어서의 어떤 추이인데
코스피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아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상단은 미래에셋 같은 증권주와 금융주. 이게 관세하고는 상관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와 무관한 종목군들이 앞장서서 갖고, 뭐 우리가 뭐 방산이나 조선주 이런 걸 빼버리고, 그렇게 되고, 지수를 의미하는 삼성전자는 코스피보다 한참 아래가 있고, 이런 구도가 돼 있을 때는 시장이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항상 중요한 저항대에서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코스피 대형주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 2위치입니다. 중형주 지수는 2위치 정도 되고요. 근데 소형주 지수는 거의 연중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연중 고점까지 와서 그동안에는 관세 관련된 어떤 이슈,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쪽에 어떤 매수가 집중되면서 종목 장세가 여기서 펼쳐졌고, 증권업종 지수가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증권, 금융 이런 업종들이 종목군들이 이제 중심에 서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관세하고 상관없는 쪽에서의 종목 장세가 계속 돌아갈 거냐.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이제 방산주나 뭐 조선주 이런 쪽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가나보다 했었는데, 최근에 한 2, 3주 정도 보면은 증권, 금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턴이 돼서, 좀 수출주들 쪽으로 매수가 쏠리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냐. 왜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추이를 봤을 때 상승 종목이 와 하고 많은 장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시소 쪽에서 어느 쪽이 올라가는 시소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 외국인들 수급 여하에 따라서 묵직한 종목이 갈 거냐 체급이 낮은 종목이 갈 거냐 이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관들 외국인들이 가끔 한 번씩 거들어주고 있고 연기금이 비교적 꾸준하게 매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탁금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11일에 53조 6천억이었는데 4월 14일에 54조 3천억 거의 늘어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모주 청약 있을 때 자금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거 좀 이슈 있는 거 빼놓고는 별로 자금이 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의 중심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있다라고 봐야 돼서 그 종목들 앞서 보여드린 증권업종 같이 그쪽에서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계속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나줘야 막 다양한 종목들이 쫙 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 정도 돈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거래대금 뭐 5조 6천억 막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강세 막 이렇게 다양한 종목이 쭉쭉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골라서 선별적으로 가는 장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예탁금 수준 볼 때는 차별화 장세는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그 2+2 협상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지수의 움직임 금요일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형태의 또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차별화 장세인데 어느 쪽으로 굳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일단 지난주 후반에 그러니까 매수로 바뀌겠는데 우리가 여러 번 속았잖아요. 예, 최근 몇 달 동안 이 정도면 이제 매수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그냥 쑥 매도하러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틀 연속 과연 매수로 들어올 거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삼성전자 5거래일 동안에 전부 다 코스피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올 때는 지수가 고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항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의 동향,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뭐, 그 외에도 뭐 게임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엔터라든가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 있죠. 이 중에서 지금 하나 두 개 가지고는 좀 버겁고 두세 개 정도가 올라가면서 수산하면서든 메인이 되든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이것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했을 때
예,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반등 사이클에서의 상승률, 저점 대비 고점을 칠 때 뭐 17.2%, 13.1%, 11.8%, 18.2% 이 정도 올라가면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로 대략적으로 14.9%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 반등폭은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라면 이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일단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하면 여기서부터 더 훨씬 더 높은 위치로 갈 거고. 근데 지금의 뭐 ADR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그런 장세로 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쭉쭉 밀고 올라가려면 예탁금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최소 지금 위치에서 한 8조 원 정도, 코스피는 계속 11조 원 이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아니라면 이제 종목별 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특히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빌드업하고 있는, 빌드업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모아가는 느낌. 일주일에 5거래 중에서 4일은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변화가 되면 또 장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또 바뀌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뭐 계속 변화 생길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